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 삼성전자. 그런데 이 삼성이 단 한 회사에게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회사는 엔비디아. AI 시대의 문을 쥐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삼성전자의 기술이 부족했다. 발열을 못 잡았다. 수율이 안 나왔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19개월. 사실은 단순한 납품 지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면 이 사이에 AI 메모리 시장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누군가는 수십조를 쓸어 담았고 누군가는 압도적 1위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2024년 GTC 행사장. 젠슨 황이 삼성의 HBM3E 제품에 친필 사인을 남깁니다. 이 사진 한 장이 한국 증시를 출렁이게 했습니다. 드디어 뚫렸다. 계약 임박. 언론은 환호했고 삼성전자 주가는 단숨에 6% 넘게 뛰어올랐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건 희망 고문에 가까웠어요. 젠슨 황의 팬 서비스는 있었지만 실제 공급망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한 달이 아니었습니다. 세 달도 아니었어요. 무려 19개월. 그 긴 시간 동안 AI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굳어졌을까요? 삼성은 왜 이 싸움에 모든 걸 걸어야만 했을까요? 오늘은 그 19개월의 숨겨진 이야기와 2026년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반전을 공개합니다. 자, 그럼 먼저 AI 시대의 권력 구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AI 시장 누가 쥐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입니다.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에서 90%를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어요. 챗GPT, 자율주행, 의료용 AI까지 세상의 모든 복잡한 계산은 결국 엔비디아 GPU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GPU라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GPU 심장에 데이터를 미친 듯이 밀어 넣어줄 초고속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HBM이에요. HBM은 그래픽용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인 메모리입니다. AI 시대엔 이게 필수예요.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기존 D램이 4차선 국도라면 HBM은 16차선 입체 고속도로입니다. AI가 동시에 수천억 개의 데이터를 계산할 때 이 고속도로가 막히는 순간 수억 원짜리 AI 서버는 그대로 정지해버립니다. 비싼 장비가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죠.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HBM 개수 얼마나 될까요? AI GPU 한 장에 HBM 8개, 서버 한 대에 GPU 8장, 그러니 HBM 64개가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는 그 서버를 수백 대씩 운영합니다. HBM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삼성은 이 황금 같은 구조에서 밀려났을까요? 기술이 없어서?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HBM을 그냥 쇼핑하듯 고르지 않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직접 관여해 함께 일할 전략 파트너를 정합니다. 이건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니에요. AI 권력 구조에 편입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삼성은 그 입구에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초, 삼성전자는 야심차게 HBM3E를 들고 엔비디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 제품 좀 써주십시오. 돌아온 엔비디아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우리 기준에 한참 미달이네요. 한마디로 노우였죠. 그 시각, 시장의 성적표는 처참했습니다. SK하이닉스 62%, 마이크론 21%, 삼성전자 17%, 심지어 만년 3위였던 마이크론조차 삼성보다 먼저 엔비디아 공급망에 이름을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기술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돈의 구조예요. HBM 가격 얼마나 될까요? 일반 D램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비쌉니다. 마진율을 한번 볼까요? 일반 D램 마진율 10에서 20%, 첨단 HBM 마진율 40에서 50%. 감이 오시나요? 삼성이 놓친 건 단순한 매출이 아니라 이 고마진의 시대를 통째로 날린 겁니다. 게다가 AI 세대가 거듭될수록 HBM 들어가는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서버 한 대에 HBM이 몇 개씩 박히는데 단가도 높고 수요도 커지고
마진도 높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HBM 비중이 커질수록 메모리 회사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가격 싸움이 익숙한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핵심을 쥐고 흔드는 권력형 기업으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삼성은 바로 그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벼랑 끝에 선 삼성.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히 제품 좀 고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디램 회로 자체를 전면 재설계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을 통째로 갈아 끼운 거예요. 전영현 부회장은 주주총회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주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계 1위 메모리 기업의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꺼낸 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곧바로 실리콘밸리로 날아갔습니다. 엔비디아 경영진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였죠. 자존심을 버리고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필사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나옵니다. 삼성은 엔비디아의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HBM3E 12단을 선제적으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만약 테스트에서 또 탈락한다면요? 수조원어치 반도체는 그대로 재고폭탄이 되어 삼성을 덮칠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재산을 건 위험한 도박, 올인이었어요. 그리고 2025년 9월, 마침내 테스트 통과 소식이 들려옵니다. 19개월을 버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HBM 시장의 약 60에서 70%를 장악했습니다. 2026년 납품 물량까지 대부분 선점한 상태였어요. 게다가 SK하이닉스는 단순 납품사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에 가까운 협력 구조를 만들어 왔죠. 이 관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HBM이 세상에 나오기 훨씬 전부터 엔비디아의 요구사항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 반영해 왔어요. 우리가 필요한 스펙은 이렇습니다라고 엔비디아가 말하면 SK하이닉스는 그 스펙에 맞춰 칩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단순 납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삼성은 우리가 만든 좋은 제품을 써달라는 방식으로 접근했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원하는 제품을 함께 만들자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교체하기 어려운 파트너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60에서 70% 점유율의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만의 TSMC까지 가세했습니다. GPU 설계는 엔비디아, 생산은 TSMC, 메모리는 SK하이닉스. 이른바 난공불락의 AI 연합군이 결성된 거예요. 삼성의 테스트 통과는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싸움터에 입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냉정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HBM4 양산에 성공했지만 엔비디아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4 물량의 3분의 2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타이틀을 쥐고도 엔비디아의 신뢰는 여전히 SK하이닉스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술과 신뢰의 차이입니다. 공급망이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뚫리는 게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 관계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1600조 원. 2027년까지 글로벌 AI 서버에 투입될 누적 자본 규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증시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대만 TSMC 공장이 단 며칠이라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AI 서버 공급망은 마비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략 자산 리스크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 삼성의 숨은 카드가 있습니다. 만약 TSMC에 문제가 생긴다면 엔비디아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GPU를 생산해줄 또 다른 파운드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대안은 사실상 삼성전자 파운드리뿐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HBM은 SK하이닉스에서, GPU 생산은 TSMC에서 따로 조달해야 하는 지금 구조. 하지만 삼성이라면 HBM도 납품하고 GPU 위탁 생산도 동시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가진 최후의 보루이자 1600조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엔비디아가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AI 연합군의 구도는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숫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HBM 매출 목표입니다. 2026년 HBM 매출이 2025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단 1년 만에 3배. 이건 외부 애널리스트의 예측이 아니라 삼성 스스로 내건 목표입니다. 근데요, 이 장밋빛 숫자에는 두 가지 거대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멈추지 않아야 한다. 만약 AI 열풍이 한풀 꺾인다면 이 수치는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어요. 둘째,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어선 안 된다. 삼성의 3배 성장 목표는 엔비디아 물량 확대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런데 AI 시장의 지형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칩들에도 HBM은 들어갑니다. 그것도 많이요. HBM을 사줄 큰 손이 엔비디아 말고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삼성의 미래는 두 가지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 셈입니다. 엔비디아라는 핵심 고객을 얼마나 더 공략하느냐, 그리고 새롭게 등장할 고객들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 이건 단순한 매출 증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이 가격에 휘둘리는 부품사에서 AI 시대를 설계하는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운명의 분기점이라는 거죠. 2026년 2월 12일, 삼성이 마침내 HBM4 양산이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동작 속도는 11.7Gbps, 국제 기준보다 무려 46% 빠른 수준입니다. 기존 HBM3E가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하는 동안 HBM4는 같은 시간에 3번을 왕복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발표 당일 삼성전자 주가는 6% 급등, 시가총액은 1000조 원을 회복했죠. 19개월 만에 투자자들의 신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급해진 건 오히려 엔비디아였어요. 물건을 더 빨리 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삼성의 반격일까요? 아니면 잠깐 반짝하는 것일까요? 지금 당장은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삼성의 진짜 기회는 꼭 엔비디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 입장에서 HBM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파트너가 절실한데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HBM을 제대로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딱 3곳뿐입니다.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 3곳 외에는 HBM을 찍어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3곳 중에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물량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고 마이크론은 아직 생산 규모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빈자리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구글, 아마존, 메타가 HBM 공급처를 찾을 때 삼성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엔비디아 전선에서는 뒤처졌지만 새로운 전선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은 그 새로운 전선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1980년대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에서 시작한 한국 반도체. 1993년 드디어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2024년 뼈아픈 흔들림을 겪었고 2026년 현재 처절한 복귀전 그리고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이제 시작입니다. HBM452, HBM5, HBM6. 앞으로의 전쟁은 더 빠르고 더 잔혹할 겁니다. 지금 글로벌 자금은 미국 빅테크 소프트웨어에서 한국 하드웨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을 170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최고 29만 원까지 제시됐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약진도, 엔비디아의 갑갑한 요구도, 치열한 경쟁도 결국 이 모든 게 한국 반도체라는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택과 기흥의 공장들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19개월의 시간을 딛고 누가 진짜 압도적 1위인지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본은 이미 답을 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삼성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